영하 40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겨울, 캐나다의 최첨단 병원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악몽 같은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50년 전통의 병원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병실만은 달랐어요.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은 캐나다 의료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북부 도시 윈터펠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30년차 내과 의사 로버트 밀러입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날,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싼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과 의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여전히 견디기 힘듭니다. 밀러 선생님, 너무 추워요. 집보다 더 춥네요. 환자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 광경이 반복됩니다. 병실 안에서조차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환자들은 추위와 싸워야 하죠.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대는 노인분들, 혈액순환 장애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까지 이들의 고통은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배로 커져갑니다.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지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 힘이 들어요. 치료를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겨울마다 환자들은 병실에서조차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두꺼운 담요를 2겹씩 덮어드려도 소용이 없었죠. 환자들의 호소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병원 이사장인 알프레드 윈스턴을 찾아갔죠. 난방시설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윈스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이 얼어붙고 있어요. 새 난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윈스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 병원은 50년 동안 이렇게 운영돼 왔어. 불평하지 말고 환자들이나 돌봐.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윈스턴이 난방 개선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했죠. 전통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했고 새로운 시도를 극도로 꺼려했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윈스턴은 그 돈으로 차라리 새로운 의료 장비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 장비가 있어도 환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료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병원의 난방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겨울에도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을 테니까요. 창가에 서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니 온기가 순식간에 빼앗기는 게 느껴졌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겨울 윈터펠 병원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의 오래된 지혜가 우리 병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한숨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변화, 그리고 캐나다 의료계 전체의 변화가 시작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차가운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저는 한 명의 좌절한 의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알지 못하는 희망이 찾아오고 있었죠. 그날 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급강하하면서 노인 환자들이 저체온증과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밀려들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차가웠고 응급실 안까지 한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할머니가 의식이 없습니다. 이쪽 환자도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간호사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환자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난방기를 더 올렸지만 역부족이었죠.
병원의 낡은 보일러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응급실 구석구석에서 찬 기운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체온계의 숫자는 점점 떨어져갔고 환자들의 고통 소리는 더욱 커져갔죠. 그때 한 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의 한국인 할머니셨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지낼 땐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돌방에서 자면 무릎이 덜 아팠는데 여기는 너무 춥네요. 바닥이 따뜻하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돌이라고요? 바닥에서 나오는 열이 관절을 보호한다는 말씀이었죠. 한국인 할머니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병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혹한 지역에서 환자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의학 저널을 뒤지던 중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발견한 논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돌이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었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논문을 읽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 난방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온돌 환경에서 생활한 노인들은 관절염과 동상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문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수백 년간 이어진 임상 사례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병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추운 캐나다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밤새 고민하다 결국 한국의 대학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 병원이 겪고 있는 문제,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며칠 뒤, 온돌 전문가 박민준 교수님과 연락이 닿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온돌이 정말로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혹한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박민준 교수님은 제 메일에 놀라셨지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답장에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실제 적용 사례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간 사용된 난방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이죠. 논문에 나온 효과는 실제로 임상에서도 수없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혹시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장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이 희망적인 발견을 앞두고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고한 윈스턴과 보수적인 병원 문화였죠.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병원의 운영 방식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연구 자료를 들고 윈스턴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짐작이 갔지만 환자들을 위해 도전해보기로 했죠. 한국인 할머니의 말씀, 박 교수님의 연구 결과,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제 손에 들린 논문이 우리 병원을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윈스턴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돌 연구를 검토한 후 병원 내 몇 개의 병실에 시험적으로 온돌을 설치해보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죠. 들어오게. 윈스턴 이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이 병원에 온돌을 도입하자고요. 동양의 전통 난방을? 말도 안 되는 소리군. 제 제안을 듣자마자 윈스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온돌이라고? 그건 아시아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캐나다와는 전혀 맞지 않아. 우린 벽난로도 있고 전기 난방도 충분하다고. 윈스턴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게 읽혔죠. 이사장의 태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어온 병원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곧 자신의 관리 체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편견도 있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겁니다. 밀러, 넌 도대체 언제부터 동양식 난방 전문가가 된 거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가 왜 갑자기 한국의 방식을 신봉하는 거야? 이 사장의 말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정말 그럴 생각이야? 우리 방식을 버리겠다는 거야? 동료 의사들의 반응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사장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원 전체가 과거에 갇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 어린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좋아. 내 돈으로라도 해보자. 결심을 굳히고 한국의 온돌 전문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자비를 들여 온돌 샘플을 직접 들여오기로 한 거죠. 일부 병실에 작은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병원의 기술 담당자 프랭크 리처드슨이었죠. 원래는 이사장의 최측근이었던 그가 온돌의 원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꽤 흥미로운데 같이 해봅시다. 저는 기술자로서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었거든요. 프랭크는 캐나다 북부의 혹독한 날씨 속에서 대체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계획을 돕기로 결심했죠. 프랭크의 지원으로 우리는 조용히 첫 번째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비어있는 병실에서 온돌 설치 작업이 이뤄졌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병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혁신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로버트의 도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한 병실에 몰래 온돌을 설치하고 첫 환자를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두 명의 노인 환자들만 조심스레 배정했습니다. 어머나 이상하네요. 바닥이 따뜻해요. 첫날 밤 80세의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추위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끙끙 앓으셨을 시간이었죠. 정말 신기해요. 이불도 한 장이면 충분하네. 다음날 아침 회진 때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관절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밀러 선생님, 이 침대보다 저 바닥이 더 따뜻하고 편해요.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한결 나아졌어요. 환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병실의 환자들은 눈에 띄게 통증이 줄고 회복 속도도 빨라졌죠. 간호사들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저 병실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덜 찾으세요. 밤에 통증 때문에 깨시는 일도 거의 없고요. 저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관절 통증 정도, 수면의 질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방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일반 병실보다 평균 30% 이상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적인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이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윈스턴이 진료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병원 시설을 멋대로 바꿨다고? 이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 온돌 설비의 철거를 명령했죠. 우리는 서양식 병원을 운영하는 거야.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필요 없어. 당장 철거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사장님, 먼저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예요. 환자들의 회복 기록과 통계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온돌방 환자들의 진통제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 체온 유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환자들의 빠른 회복은 재원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듯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한 환자의 보호자가 문을 두드렸죠. 죄송하지만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온돌방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아들이었죠. 어머님이 5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 3일 지내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발 이 치료 방식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보호자의 진심 어린 호소에 이사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 이사장은 마지못해 한마디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된 순간이었죠. 캐나다에 2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 그 뉴스 속보가 병원 곳곳에 TV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체감온도 영하 50도라는 말에 간호사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밖은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환자들이 몸을 웅크리며 떨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병원 전체가 흔들리더니 난방이 꺼져버렸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전면 가동이 중단된 거예요.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난방이 완전히 멈췄어요. 어떡하죠? 중환자실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파 속에서 저체온증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응급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찼고 중환자실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온돌이 있는 병실만 따뜻해요. 저는 즉시 그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놀랐죠. 온돌이 설치된 병실의 환자들은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고도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고 바닥에서는 은은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다른 병실 환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이곳만은 평온했습니다. 병원 곳곳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윈스턴조차 위기에 처했죠. 그는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윈스턴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 이 병원은 50년 동안 멀쩡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벽난로도 전기 난방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죠.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온돌 병실로 가세요. 지금은 그곳밖에 없어요. 윈스턴은 인상을 찌푸리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결국 그는 온돌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스며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윈스턴의 얼굴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지? 그는 떨리는 손을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기술인가? 그때 옆에서 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온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윈스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바닥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정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이날 이후 병원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파가 가져온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 병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혹한 속에서 온돌이 설치된 병실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 후 이사장 윈스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난방이 있다니. 윈스턴의 중얼거림에는 그동안의 고집과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며 제 제안을 다시 듣고 싶다고 했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윈스턴이 잘못을 인정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이사장의 태도가 바뀌자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초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박민준 교수와 연구진이 캐나다에 도착했죠. 박 교수님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시다가 문득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960년대 시골 마을에서 보냈던 겨울밤 이야기였어요. 찬바람이 불어도 구들장 위에서는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연탄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구들장을 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열기가 구들장에 골고루 퍼지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거든요. 박 교수님은 온도 측정기를 꺼내 온돌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구들장처럼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났죠. 현대식 온돌은 옛날 구들장의 지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프시면 따뜻한 구들장에 누워 계시곤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윈스턴은 박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현대의학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죠. 이 사장은 즉시 온돌의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의료진이 협력하여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죠. 실험 그룹과 대조군을 나누어 혈액순환과 면역력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양국 의료진의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온돌이 단순한 난방이 아닌 의료적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내 일부 병실에 본격적으로 온돌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팀은 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정교한 배관 작업을 진행했고 마침내 첫 번째 온돌 병실이 완성되었죠. 윈스턴은 처음으로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따뜻함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순간 병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캐나다의 현대 의료 시스템과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윈스턴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온돌의 영향력은 윈터펠을 넘어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도시의 요양병원에서 문의가 들어왔죠. 온돌 설치 후 환자들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은데요. 이런 문의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급기야 캐나다 전역의 의료시설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전문 병원과 재활센터의 반응이 뜨거웠죠. 혹한의 겨울을 견뎌야 하는 캐나다 의료시설에서 온돌은 하나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새로운 난방 혁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였죠. 윈스턴의 고백은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특히 그의 마지막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때로는 멀리서 답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캐나다 보건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의료적 효과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됐죠.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병실의 환자들은 평균 재원 기간이 20% 단축되었고 진통제 사용량도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면역력 지표였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인한 적정 온도 유지가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이는 한국 전통의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윈터펠 병원은
이제 캐나다 의료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매달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들이 견학을 오죠.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그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천 년 전 한국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었죠. 이제 윈터펠 병원의 환자들은 더욱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에도 병실은 포근하고 환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오래된 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걸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온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박민준 교수님이 다시 캐나다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여러 의료진과 함께였죠. 윈터펠 병원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교수님과 저는 병원 로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그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했죠. 온돌이 설치된 병실들을 둘러보면서 환자들의 달라진 표정을 확인했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이 박 교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온돌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한국인 할머니셨죠. 교수님 덕분에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병원에 온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박 교수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환자분들도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고통이 아닌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돌은 수천 년간 한국인들이 사용해온 최고의 기술이죠. 이제 캐나다에서도 사랑받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캐나다의 겨울 풍경 속에서 병원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이제 윈터펠을 시작으로 캐나다 전역의 병원들이 하나둘 온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문의가 쌓입니다. 다른 도시의 병원장들, 요양원 관계자들, 그리고 의료정책 담당자들까지 모두가 온돌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죠. 한국의 전통이 캐나다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윈스턴 이사장은 이제 온돌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각종 의료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한때 고집스럽게 거부했던 그가 이제는 혁신의 전도사가 된 겁니다. 오늘도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미소를 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돌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의 발전이 아닐까요? 이제 윈터펠의 겨울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우리의 미래가 된 거죠.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온 것이 가장 가까운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